셀트리온 서울간담회 자사주 추가 매입과 소각에 대해서 국민연금 외국계 매수 청구 안한다. 셀트리온 오늘 마이너스 2.37% 하락, 헬스케어 마이너스 3.17%, 제약도 마이너스 2.99% 하락세를 보이고 말았습니다. 시장 전반적인 하락세의 영향을 좀 받은 것이죠. 여전히 거래량은 조금씩 늘었지만요, 만족스럽게 늘어나는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소강 상태의 모습이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셀트리온 마이너스 17억 매도였고요, 헬스케어는 4억의 매수 우위였죠. 기관들은 셀트리온과 헬스케어 모두 매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제약은 외국인들은 마이너스 3억 매도, 기관들은 1억의 매수를 하는 모습으로서 아직까지 수급별로는 특별하게 의미를 부여하기 힘든 이러한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오후 4시 셀트리온 그룹은요, 서울 간담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서울 간담회에서 나온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은 오늘 국내 투자자 간담회에 대해서 자료를 배포를 했습니다. 홈페이지에 올렸는데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합병에 대한 국내 투자자 간담회인데, 이 내용에서 지난번에 나왔던 겹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서 다른 부분들만 추려서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보게 되면요, 자본시장 내 포지셔닝 향상 및 투자 저변 확대인데, 이건 뭐냐면요, 수급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 합병을 하게 되면 요에 대한 자료를 제시를 했는데요, 합병 이후에 패시브 펀드들의 자금 유입 예시다 이렇게 했는데요, 요거 무슨 이야기냐면요, 패시브 펀드들은 시가총액 순위에 따라서 자금들을 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합병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시가총액이 커질 수 있잖아요. 이에 따라서 비중이 높아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실제적으로는 막상 합병 이후에 패시브 자금 쪽에서 얼마큼 들어올 것인가는 물론 두고 봐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요, 그러나 어쨌든 추가적인 유입 가능성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계산을 하게 되면요, MSCI 코리아 지수가 있고요, 그리고 코스피 200 지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 두 군데 다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한 군데만 선택해서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두 가지 다 계산을 하는 것이죠. 합병을 하게 되면 MSCI 코리아 지수 내에서 셀트리온 그룹의 합병 셀트리온의 비중이 1.6%에서 2.1%로 커지는 것이고요, 코스피 200에서도 1.5%에서 2.1%로 비중이 커지는 것이잖아요. 이 비중이 커진 만큼 추가적인 패시브 자금들의 유입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는 것이죠. 그 규모를 각각 3천억 정도로 잡았기 때문에 합병에 따라서 패시브 펀드 쪽의 자금은 토탈 6천억 플러스 알파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효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한번 이야기를 한 바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번 자료에서 조금 다르게 나온 것 중에서는 짐펜트라에 대해서 고수익의 블록버스터로서 신약으로서의 성장을 기대한다는 부분이잖아요. 특히 램시마 쪽 인플릭시마은요, 20년 이상 입증이 된 제품이기 때문에 이것을 SC 제형으로 바꾸면서 신약이기 때문에 데이터는 확실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시장성은 있다는 것이고, 수익성 역시 신약이기 때문에 약가를 3배 정도로 잡겠다는 이야기고요. 경쟁이 없는 신약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15년 동안 특허로서 보호를 받는 것이고요. 이에 따라서 2030년에는 5조 원의 짐펜트라의 매출을 기대를 하는 것이잖아요. 신약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속도가 얼만큼 나오고 또 얼만큼 크게 나올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신약이라는 자체는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실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발표를 했죠. 물론 이 내용도 이미 다 발표를 한 내용이긴 합니다만요, 공식적으로 수치화해서 간담회 통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부분이 중요한 것이고요. 24년 예상 매출액을 3조 5,500억으로 결론적으로 잡은 상태고, 그 다음에 에비타는 1조 5,600억으로 구체적으로 잡았고요. 그리고 매출 원가, 매출 총이익, 판관비 등도 계산을 해서 구체화시킨 상황이죠. 그리고 제품별로 매출액에 대해서 예상을 다 해놓은 상황이고요. 이러한 상황들이 가장 보수적인 상황이라고 다 말씀을 드린 바가 있잖아요. 짐펜트라에 대한 우려심이 많잖아요. 그러나 이것도 회사 입장에서는 최소적으로 보수적으로 봤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짐펜트라 부분은요, 신약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짐펜트라의 허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연말 내에 내년 초에 PBM 등재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들이 진행이 되면서 24년에 대한
진펜트라의 매출액에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는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 외의 자료의 내용들은요, 특별하게 다른 부분이 없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질의와 답변 사항들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주주연대 대표가 질의를 했고 기우성 대표가 답변을 했습니다. 질의 내용은 추가적인 자사주 매입에 대한 내용인데요. 주총이 끝난 이후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이야기죠. 물론 주총이 끝난 이후에도 주가 수준이 안 좋을 때를 가정을 했습니다만요. 두 번째로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자사주 가운데서 이번에 합병을 통해서 배정받는 자사주들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소각할 의향이 있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기우성 대표는요, 자사주 소각은 임시주총 이후에 피합병 법인인 셀트리온 헬스케어 자사주에 대해서는 소각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합병 등기를 1월 이후로 연기를 요청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렵다고 이야기를 했죠. 왜냐하면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한 배당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법무법인의 의견을 듣고 홈페이지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겠다 이야기를 했고요. 네 번째로 3분기 실적에 대해서는요, 최대한 빨리 발표를 하겠다, 실적은 이번에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내용으로 보시면요, 합병에 대해서 국민연금과 또 기관투자가들, 외국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인데요. 일단 합병 이후에 주가가 저점을 찍고 오른다면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가들, 외국계들도 추가적인 투자를 고려할 것이다 이야기를 했고, 특히 국민연금은 매수 청구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고 다른 대주주도 비슷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국민연금은 주식 매수 청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회사 측에서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외의 주주들 비슷한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분율이 높은 쪽에서의 주식 매수 청구는 그 가능성이 조금 희박하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 다음으로 자사주를 활용한 M&A 진행 사항은 지금 협의를 분명히 하고 있는 상황이죠. 사이즈가 맞는 곳이 좀 없고 그러나 조율을 해서 상세하게 조사까지는 접근을 했다 이렇게 하고, 상세한 부분들은 아직 조금 더 오픈을 못하니까요, 나중에 오픈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니까 뭔가 지금 물밑 작업들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셀트리온 제약의 합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셀트리온 제약 주가가 30만원 이상일 때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회사 입장은 어떠냐 이런데, 사실 셀트리온 제약 합병은 주가가 얼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간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회사에서도 6개월 이내에 합병을 다시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물론 주주들의 의견을 들여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왜 그러냐면요, 셀트리온 제약의 주가가 합병 셀트리온과 또 괴리가 너무 크게 되면요, 이 부분도 사실 반대가 좀 있을 수 있거든요. 오늘 서울 간담회에선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들은 별로 없는 상황이죠. 예를 들어서 유플라이마의 주가 등재에 대한 이야기, 이런 부분들은 하지 않은 상태고요. 오늘 오전에 보도자료를 통해서 유플라이마가 미국에서 80ml 그리고 20ml 두 가지가 추가적으로 FDA 허가가 나왔다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세 가지 용량으로 이제 유플라이마도 완벽하게 이루어졌다 이런 측면에서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만, 추가적인 등재 소식 이런 부분들이 회사에서도 조금 밝혀줘야 되는데, 물론 BBM 업체와의 어떤 계약 관계가 있긴 하겠습니다만요. 그래서 이번 간담회에서 조금 특별하게 볼 수 있는 것은요, 이번에 합병을 통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쪽에 있는 자사주가 셀트리온의 주식으로 배정을 받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소각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하겠다는 이야기는 긍정적인 부분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주총 이후에 자사주에 대해서 추가적인 매입을 하겠다, 매입을 해서 이 부분 역시 나중에 합병이 이루어지고 나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쪽의 자사주 매입 부분들은 역시 소각될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국민연금의 입장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야기를 했다는 측면은 이번 간담회에서 그나마 조금 수학이 아닐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제 합병의 주사위는 던져지고 진행이 되는 과정이잖아요. 10월 20일까지 합병 반대 의사 통지 접수가 어느 정도 나올 것인지 이런 부분인데, 회사 측에서는 뭐 크게 우려하지 않는 분위기로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3분기 실적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빠른 발표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3분기 실적이 좋아지게 되면은 이 부분이 4분기로 또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실적이 좋아지는 추세들이 내년에 합병 가면 그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측면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장 전체적인 상황이 또 안 좋은 상황이고, 이런 가운데서 또 합병이 또 추진이 되고 있고, 주가도 안 좋은, 여러 가지 지금 안 좋은 상황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요, 여러분 스스로 판단을 내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